그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을 게 벌어봐라. 돈을 X하게 많이 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대리입니다. 오늘은 장사의 신 은현장 대표가 요식업 분야에서 성공하여 500억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한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은현장 대표가 장사의 신 채널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조언할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성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유튜브 알고리즘의 추천 덕분에 장사의 신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클릭했다가 은현장 대표의 직설적이면서 터프하고 유머러스한 스타일에 빠져 한참 동안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장사의 신 채널은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유사하게 폐업 직전의 식당을 찾아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본인을 요리사로 칭하지 않고 장사꾼으로 정의할 만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요식업을 대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와는 다른 스타일인데요. 은현장 대표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폐업 직전의 가게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현장 대표의 삶에 흥미를 느껴 자신이 직접 쓴 나는 장사의 신이다 라는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흔한 자기계발서에서 볼 수 있는 틀에 박힌 도덕책 같은 내용이 아닌 실전용 무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은현장 대표는 중학생 때부터 중국집과 피자가게, 칼국수 가게 등 배달일을 시작으로 곱창집, 치킨집 등을 직접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14년에는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치킨 프랜차이즈를 론칭합니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은 레드오션인 치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전국 200개 매장을 늘려나갑니다. 그러던 중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로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200억 원에 매각하게 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서 은현장 대표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현장 대표가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면서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은현장 대표를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원칙은 바로 끈기 있게 하라 였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끈기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너무 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끈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준의 끈기와는 차원이 다른 끈기였습니다. 그의 끈기는 극도로 강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또 그는 강한 투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쓰리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곱창 가게를 운영할 때는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이 두려워 가게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거의 24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요식업에 있었던 20년 동안 거의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를 200억에 매각하고 장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건강을 포기할 정도로 일하는 모습에는 사람들마다 호불호는 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현장 대표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끈기와 집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일을 2년 이상, 아니 2달 이상 꾸준히 끈기 있게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에 스스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또 저는 고난이 생기면 끈기 있고 우직하게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특별한 성공 비법이나 쉬운 길을 찾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책 나는 장사의 신이다에서 은현장 대표의 뼈 때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은현장 대표가 말하길 독종이라야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을 각오로 일에 매달린다. 특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독종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니 성공하고 싶다면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돈을 벌어라. 결국에는 지독한 독종만이 성공할 수 있다. 또
부지런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부지런한 손이 게으른 혀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말이 있다. 같은 의미로 손발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해지지만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장사할 때 쉬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해라.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대표는 가난한 부모님과 단칸방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백도 없고 돈도 없는 흙수저였습니다. 은현장 대표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끈기였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언정 절대 쓰러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남들이 환경을 탓하고 안 된다고 투정 부릴 때 은현장 대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현장 대표는 말합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은현장 대표의 성공 비결이었던 지독한 끈기를 한번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성공을 위해 끈기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끈기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답을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그릿인데요. 그릿은 열정 더하기 끈기를 의미합니다. 이 책의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가 만든 개념입니다. 이 책에서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말합니다. 은현장 대표가 말하는 끈기의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재능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책 그릿에서는 끈기를 가질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우리는 열정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유년 시절부터 현재 지금의 나까지 돌이켜보며 심도 있게 탐색해야 합니다. 열정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자가 조사했던 끈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일 중에서 재미가 덜한 측면도 있었고 전혀 즐겁지 않은 잡일이지만 참고 하는 일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계속 일의 매력을 느끼고 아이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라고 온몸으로 외친다고 합니다. 끈기 있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질적으로 다른 연습의 조건은 첫 번째, 의식적 연습, 두 번째, 적절한 피드백, 세 번째, 피드백을 반영한 의식적인 연습의 반복.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예로 든 것은 취미로 독서를 하는 사람과 의식적으로 학습하는 독서를 비교한 것입니다. 취미로 독서를 하는 사람의 문제 해결력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나 고통스럽게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의식적인 독서를 한 사람들의 문제 해결력은 상승하였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연습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잘 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높은 목적의식을 가져라. 저자는 높은 목적의식을 기르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지금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 두 번째, 현재의 일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어 자신의 핵심 가치와의 연관성을 증대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 세 번째, 목적이 확실한 롤모델을 찾는 것.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고 합니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일찌감치 깨닫지만 다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수년 동안 절제하며 연습한 뒤에야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동기를 강하게 느낍니다. 네 번째,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역경에 대한 낙관적인 해석을 낳고 다시 끈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관심, 연습, 목적 다음에 희망이 논의되지만 희망이 그릿의 마지막 단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집니다.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더 커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끈기의 중요성과 끈기를 키우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뤄낼 것입니다. 은현장 대표가 폐업 직전에 사장님에게 했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기본이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